여러분, 다중악재 공포라. 여기에 퍼펙트 스톰이 길게 간다. 최근에 말입니다. 퍼펙트 스톰이란 단어가 이제 언론에서 좀 사라졌었거든요. 예, 그만큼 위기 극복이 조금씩 돼 간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다시 퍼펙트 스톰이란 단어가 언론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퍼펙트 스톰이라는 것은 크고 작은 위기가 한꺼번에 몰려오는 것을 뜻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복합위기를 말합니다. 문제는 복합위기가 길게 간다는 사실. 이거 고통 진짜 큽니다.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충격이라는 것은 한번 왔다가 다시 나가는, 그래서 V자 반등이 일어나는 게 이게 충격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 충격은 길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전체의 위험성이 굉장히 커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냐고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경기 반등 내년 이후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74.2%입니다. 그럼 누가 응답했느냐? 한국경제신문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실제 경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겁니다. 예, 실제 경제 전문가들. 현장에서 경제와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조사한 대상은요 58명이었습니다. 58명. 예. 그런데 그 58명이 74.2%가 경기 반등 내년 이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한 겁니다. 결국은 올해가 1월인데 지금 계속 간다는 거잖아요. 반등 시점이 하반기다 이렇게 대답한 응답률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은 굉장히 낮습니다. 굉장히 낮아요. 24.6%고요. 나머지 말입니다. 반등 시점이 46.6%가 내년 상반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내년 하반기다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19%가 되고요. 심지어 말입니다. 내년도 아니다. 후년이다. 이렇게 답하는 사람이 8.6%가 됩니다. 결국은 지금의 복합위기, 작년 3분기부터 시작된 경기 침체는 지금 올해를 관통해서 계속 침체가 일어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그만큼 심각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이게 성장률조차도 낮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지금 58명의 경제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0에서 0.5% 미만 최악이죠. 그죠? 1.7명, 1.7%가 되고요. 0.5에서 1% 미만 6.9%입니다. 그런데 1에서 1.5% 미만이 55.2%예요. 예. 2% 미만이 34.5%고요. 결국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거의 60% 이상이 1에서 1.5%를 성장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잖아요. 그만큼 말입니다. 경제 전체에 이게 크고 작은 위기가 한꺼번에 몰려 있다는 뜻입니다. 대표적인 퍼펙트 스톰의 가장 큰 악재는요. 이게 금리를 들고 있습니다. 아직도 전 세계가 통화 긴축이라는 금리 인상을 하고 있고요. 아직 최종금리가 끝나지 않았다. 게다가 올해 안에 금리를 내리는 일은 없을 거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사실 금리가 우리도 기준금리가 지금 3.25%거든요. 이게 1월 13일이니까 이번 주 내로 우리도 3.5%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출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대출금리는 이미 8%가 넘어섰고요.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우리 은행의 변동금리는 8.13%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신용대출은요? 신용대출은 당연히 8%가 넘겠죠. 담보가 있는데도 8.13%면 담보가 없는 신용대출은 8%가 훨씬 넘을 겁니다. 물론 신용도에 따라 틀리겠죠. 신용도에 따라 틀리겠지만 이게 8%가 넘는 금리, 이것은 여러분 굉장히 충격이 됩니다. 당장 말입니다. 이자 폭탄을 안아야 되고요. 그러면 내가 번 돈으로 이자를 먼저 내고 빌린 돈을 먼저 갚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거든요. 결국 말입니다. 내가 번 돈으로 소비를 안 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소비를. 이게 경제가 좋아지려고 그러면 소비가 돼야 되잖아요. 그 소비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말입니다. 이게 금리 인상 자체가 경기에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도 여러분 소매 판매가 보면 떨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내내 마이너스였어요. 8월 한 달만 빼고 말입니다. 8월 한 달은 9월에 추석이 있어서 그나마 보복 소비가 일어난 탓입니다. 그 외에는 전부 마이너스입니다. 2022년 1월에 마이너스 2.0%를 시작을 했어요. 9월에 마이너스 1.9%, 11월에도 마이너스 1.8%입니다. 12월은 조금 좋아지겠지요. 11월에 마이너스 1.8%라는 최악을 경험을 했으니까 기저효과가 있어서 좀 나아지겠지요. 게다가 연말이니까 조금은 나아질 거라고 보지만 나아져 봤자예요. 결국은 소매 판매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잖아요. 실제 금리 인상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심각하다. 지금 경제 전문가들은 여기에 대한 심각성을 가장 빨리 말합니다. 여기에다가 여러분 이게 금리를 빨리 인하를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많이 올라가면. 그런데 인하하는 게 올해 안에는 없을 거다. 한국은행이 혹시 연말에 가서 인하할지도 모르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뿐이거든요. 그런데 미국은요. 연방준비제도 중앙은행이 지금 기준금리가 4.5%입니다. 그런데 2월 1일 날 또 올릴 모양새예요. 그러면 이게 4.75%까지 올라갈 텐데 최종금리가 얼마가 될지 지금 시장에서는요 5%까지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3월 23일 날인가요? 3월 22일 날 또 올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5%가 될 겁니다. 3월 달까지 가면. 그러면 그 이유가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현재 미국의 중앙은행은 금리 인하 올해는 없다예요. 올해는 없다. 그러면 소비는 어떻게 될까요? 소비는 더 많이 줄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2번의 금리를 더 올리게 되면 우리는 한 번 내지 2번을 더 올려야 되잖아요. 지금 3.25%가 3.5%가 아니라 3.75%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소매 판매는 더 나빠진다. 결국 퍼펙트 스톰, 지금 현재 와 있는 복합위기가 더 길게 간다는 이야기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수, 소비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지니까 말입니다.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수출에 대한 걱정도 태산입니다. 2022년에 무역 적자가 역대 최대였습니다. 마이너스 472억 3천만 달러까지 갔으니 1996년에 대비해 보면 2배가 넘는 숫자고요. 1997년 IMF 외환위기에 비하면 말입니다. 적어도 말입니다. 4배가 넘는 숫자입니다. 게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132억 6,700만 달러였거든요. 그때에 비해도 3배 가까이 되는 숫자입니다. 3배. 그러니 이 수출이 대한민국의 가장 큰 이게 힘인데 내수도 빠지고 수출도 나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경제 좋아질 리가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요. 게다가 말입니다. 게다가 올해 상황도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올해 예측은요. 산업연구원에서는요. 266억 달러의 적자가 날 거다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한국무역협회는 138억 달러의 적자가 날 거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올해도 나빠질 거라는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반도체 수출이
29.1%가 12월에 빠졌잖아요. 대중국 수출도 30%가 12월에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출에 대한 것은 역성장의 무게를 두는 겁니다. 아무래도 수출액도 줄어들고요. 수입액도 줄어들지 않겠느냐. 수출액은 말입니다. 올해 한국산업연구원은 이게 뭐 국책연구기관이잖아요. 3.1% 줄어들 거다. 무역협회는 4% 줄어들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수입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업연구원은 5.1% 줄어들 거다. 무역협회는 8% 줄어들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대한민국의 쌍두마차가 소비와 수출인데 소비도 나빠지고 수출도 나빠지니 이게 심각한 상황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말입니다. 이게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정부조차도 1.6%를 잡고 있습니다. 아시아개발은행이 1.5%로 가장 낮고요. IMF도 아마 현재는 2%지만 이거 낮출 겁니다. 지금 대부분이 1% 중후반대예요. 중후반대. 1% 중후반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 경제성장률 역사상 보면 말입니다. 이거 6번째로 적은 숫자입니다. 6번째로. 게다가 말입니다. 투자은행들은 1.6%도 안 봅니다. 세계 투자은행들은 말입니다. 평균이 1.1%를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1.1%도 역대급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 우리가 0.8% 성장했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1.1% 성장은 글로벌 금융위기에 버금가는 성장이라는 거잖아요. 결국 말입니다. 퍼펙트 스톰이 우리 곁에 다가와 있고 다가와 있는 게 아니라 이미 퍼펙트 스톰이 터졌고요. 이게 올해 내내 길게 간다는 이야기. 저는 퍼펙트 스톰이라는 단어가 다시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도 제가 굉장히 많이 놀라고 있고요. 게다가 복합위기가 지금 경제 전문가들조차도 심각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쩌면 말입니다. 앞으로 우리 경제의 악재가 계속 커지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소비와 수출만 말씀을 드렸지만 그 외에도 말입니다. 악재는 천지입니다. 악재는 당장 말입니다. 세계 경제가 굉장히 침체하니까 반도체 시장에 위축이 된다는 것은 당연한 거거든요. 게다가 미중 무역 갈등 끝날까요? 안 끝납니다. 안 끝납니다. 앞으로도 더 갈 가능성 굉장히 크고요. 게다가 중국의 코로나19의 어떤 위기, 리오프닝을 했으니까 좋아지겠지만 만약에 새로운 변이가 또 출현을 한다면 그에 대한 충격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지금 경제 전문가들이나 많은 사람들은 신흥국 중에 지금 많은 신흥국들이 디폴트 그러니까 외환 위기를 겪고 있지만 더 많은 또 신흥국들이 위기를 겪을 거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1.1%가 아니라 0%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도 지금 정부보다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게 잡거든요. 그러니 시장의 위협은 얼마나 큰지 아마 여러분들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긍정적인 지표가 안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옛날보다는 긍정지표가 많아졌습니다. 그렇지만 그 긍정지표를 깔아 뭉갤 만큼 부정지표가 아직은 더 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의 위험 아직도 높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장은요 냉철하게 쳐다봐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다시피 위기로 인정하고 시장을 바라볼 때 나에게 기회가 생긴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